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지난 5회차 필기 영역 35문제에 이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6회차 핵심 모의고사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본 모의고사의 특징은 지난 5회차 필기 영역에서 이미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도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에서 유의사항도 생략합니다. 6회차 모의고사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2.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3.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는 것이 좋다. 4.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위로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5.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으면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한다. 36번은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1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맛이 어떤지 등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 말을 하게 되면 살에 들릴 우려 등이 있습니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4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위가 아니고 밑으로 하여 음식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를 하게 됩니다. 5번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으면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침대의 머리를 30 내지 60도 높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7번입니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는 바로 눕힌다. 2.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3. 비위관이 새거나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4.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5.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 위치에 건다. 37번은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가 맞습니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이면 기도로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지문 1번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를 바로 누이지 마시고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2번 영양액은 체온 정도 온도로 준비를 합니다. 3번 비위관이 새거나 빠지면 간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비위관의 삽입 제거는 의료인의 업무입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관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에서 손을 넣어 알약을 꺼낸다. 2.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3. 금식 중에는 어떤 약이든지 복용을 금한다. 4. 가루약은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5. 캡슐 약을 삼키기 곤란하면 캡슐을 분리하여 복용한다. 38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2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병에서 손을 넣어 알약을 꺼내지 않습니다. 다른 약으로 오염 우려 등으로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깁니다. 3번 금식 중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복용합니다. 4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에 녹인 후나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5번 캡슐약을 삼키기 곤란하더라도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복용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에 대한 투약 돕기의 기본 원칙은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를 통해 정확한 시간에 투약을 도와야 합니다. 투약 후 이상 반응 여부도 관찰해야 합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약 투여 시 멸균 솜은 사용하면 안 된다. 2. 안약 투여할 때는 아래로 내려 보도록 한다. 3. 안약은 아래 눈꺼풀을 당겨 각막에 투여한다. 4. 안약은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에 투여한다. 5. 안약을 넣은 후에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한다. 39번은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4번 안약은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에 투여한다가 맞습니다. 하안금의 중앙이나 외측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합니다. 지문 1번 안약 투여 시 멸균솜은 사용하되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2번 안약 투여할 때는 천장을 보도록 합니다. 3번 안약은 아래 눈꺼풀을 당겨 결막낭을 노출하여 투여를 합니다. 오른쪽은 안약 투여 위치의 그림입니다. 5번 안약이 아니고 안연고를 넣은 후에는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대상자가 정맥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삿바늘을 제거한다. 2. 주삿바늘을 제거 후에는 비벼준다. 3. 주사 부위를 눌러주고 온찜질을 한다. 4. 수액병을 대상자 허리 아래로 내린다. 5. 수액 조절기를 잠근 후 간호사에게 알린다. 40번은 대상자가 정맥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는 5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 후 간호사에게 알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삿바늘을 제거와 주사 주입 등 의료인의 고유 영역에는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2번 주삿바늘 제거 후에는 비비지 않습니다. 피멍 방지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주사 부위를 그냥 지그시 눌러만 줍니다. 4번 수액병을 대상자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 이용을 돕는 옳은 방법은 1. 화장실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어둡게 한다. 2. 변기 옆에는 걸리지 않게 손잡이는 제거한다. 3.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 대상자가 배설하는 동안에 요양보호사는 다른 일을 한다. 5. 휠체어 사용 시는 빠른 이동을 위해 잠금장치를 풀어둔다. 41번은 대상자가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3번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배설 시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심을 키웁니다. 지문 1번 화장실은 낙상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밝게 합니다. 2번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합니다. 4번 대상자가 배설하는 동안에 요양보호사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시 즉각 개입합니다. 5번 휠체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장치를 항상 걸어둡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 배설에는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 2. 복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 배설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4.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감으로 용변을 보게 한다. 5.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버린다. 42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감으로 용변을 보게 한다입니다. 지문 1번 침상 배설에는 아래 참고사항의 그림과 같은 간이변기를 사용합니다. 2번 복부는 시계 같은 방향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3번 배설하는 동안에는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서 창문을 열지 말고 배설을 마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5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참고사항에서는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43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 난관과 거리를 두고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더 높은 것을 선택한다. 4.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5. 이동변기는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사용한다. 4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돕는 방법은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팔로 잡을 수 있도록 왼쪽에다 둡니다. 2번 이동변기는 침대 난관과 빈틈없이 붙여 놓습니다. 3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춥니다. 5번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가 사용합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다음의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의 이유는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1.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 대상자가 수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3.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3. 대상자가 많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44번 제시된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의 이유는 5번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보조 설명과 같이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과 다릅니다.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가슴 높이에 둔다. 2. 연결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 넣는다. 3. 소변량과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량이 많아지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 화장실로 데려간다.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소변량과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2번 연결관이 빠져도 요양보호사는 삽입이나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4번 소변량이 많아져도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5번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 유치도뇨관의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는지 살펴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앉지 못할 때 칫솔질을 위한 자세는 1. 똑바로 누운 자세. 2. 하체를 높여 똑바로 누운 자세. 3. 옆으로 누워 오른쪽을 위로 향한 자세. 4. 옆으로 누워 왼쪽을 아래로 향한 자세. 5. 옆으로 누워 오른쪽을 아래로 향한 자세. 46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앉지 못할 때 칫솔질 자세는 5번 옆으로 누워 오른쪽으로 아래로 향한 자세가 맞습니다. 참고사항의 설명과 같이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오른쪽이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틀린 자세입니다. 47번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돕는 방법은 1. 회원부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낸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걸로 하여 목에서 뼈까지 덮어준다. 3. 회원부에 분비물이 이상이 있으면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 회원부 청결은 요양보호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한다. 5.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게 하여 다리를 벌리게 한다.
47번은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목에서 배까지보다 더 아래인 몸과 다리까지 덮어줍니다. 3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이상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알려줍니다. 4번 회음부 청결은 대상자가 스스로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5번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경우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2.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일이나 로션을 바른다. 3. 면봉으로 귀 입구와 귀 안쪽의 기지를 닦아낸다. 4. 눈곱이 있는 쪽부터 먼저 닦은 후 없는 쪽 눈을 닦는다. 5.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같은 수건, 같은 면을 사용한다. 48번은 대상자가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경우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줍니다. 3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만을 닦아냅니다. 귀 안쪽의 기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번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은 후 다른 쪽 눈을 닦습니다. 5번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같은 수건이면 다른 면을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은 세수 돕기의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혈액순환 촉진, 청결 유지,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49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2.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한 후 씻어낸다. 3. 습기를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고 목욕한다. 4. 복부는 명치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등과 둔부는 엎드리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49번은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목욕 시 몸을 닦는 방법으로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2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습기를 제거를 위해 창문을 목욕 중에는 열어두지 말고 닫아 따뜻하게 합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같은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5번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줍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쪽 팔을 대상자가 넣도록 도와준다. 나. 상의 머리 부분을 크게 벌려 머리 쪽을 입힌다. 다. 남은 한쪽 소매를 건강한 쪽 어깨 위에 놓는다. 라. 마비된 쪽 손을 잡고 마비된 쪽 손 상의를 입힌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50번은 제시된 가. 건강한 쪽 팔을 대상자가 넣도록 도와준다. 나. 상의 머리 부분을 크게 벌려 머리 쪽을 입힌다. 다. 남은 한쪽 소매를 건강한 쪽 어깨 위에 놓는다. 라. 마비된 쪽 손을 잡고 마비된 쪽 손 상의를 입힌다의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 입히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벗건입니다.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이 먼저 입으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입힙니다.
이를 숙지해 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50번 문제의 제시문을 살펴보면 입힐 때는 먼저 마비된 쪽에 상의를 끼웁니다. 라번입니다. 또 건강한 쪽 입는 순서는 맨 뒤에 둡니다. 가번이 맨 뒤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처음과 맨 나중을 찾았으니 절반은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단추 없는 옷이니 머리를 넣어야 합니다. 나번입니다. 다음은 옷을 다른 쪽 팔, 즉 건강한 쪽에 넣기 위해 건강한 쪽 팔 위에 둡니다. 다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건강한 쪽 팔을 넣으면 옷을 다 입습니다. 가번입니다. 따라서 4번 라, 나, 다가 순서가 맞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선다. 2. 마비된 손을 엉덩이 쪽에 가지런히 놓는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한다. 4. 대상자의 양쪽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일으켜 앉힌다. 5.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요양보호사 등을 잡게 하고 일어난다. 51번은 그림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는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한다가 맞습니다. 제시 그림과 같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앞에서 체위 변경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핵심은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서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인 팔을 짚고 일어나기를 활용합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섭니다. 2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놓습니다. 4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이 굽혀 세운 상태에서 일으켜 앉힙니다. 5번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합니다.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시된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팔걸이를 접는다. 나 잠금장치를 잠근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발받침대를 올린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52번은) 그림과 같은 수동 휠체어를 제시된 내용 가 팔걸이를 접는다. 나 잠금장치를 잠근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발받침대를 올린다로 접는 순서는 휠체어를 접거나 접을 때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하는 과정이 잠금장치 잠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는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즉 바닥에서 사용하니 바닥 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접을 때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휠체어를 들어다가 수납해야 하니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순서를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납은 잠금장치를 잠급니다. 다음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랍은 발받침대를 올립니다. 다음은 답은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맨 윗부분인 갑은 팔걸이를 잡아 접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 순서는 4번 나, 라, 다, 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펴거나 접거나 첫 번째 순서는 잠금장치 잠그기를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3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 앞으로 들고 내려간다. 2.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은 앞으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은 앞으로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4.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들고 가서 뒤로 나온다. 5. 문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돌려 뒷바퀴를 들고 뒤로 넘어간다. 53번은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설명은 3번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은 앞으로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 내려갑니다. 2번 경사도가 큰 내리막길은 뒤로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옵니다. 5번 문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참고 사항의 사진은
위 지문의 순서대로의 그림입니다. 1번 사진은 도로턱을 내려갈 때이고 2번은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모습이고 3번 사진은 경사도가 있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이고 4번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5번 사진은 문턱을 오를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 54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2. 대상자를 안고 상체를 펴면서 이동변기에 앉힌다. 3. 이동변기를 휠체어와 약 30 내지 45도로 비스듬히 놓는다. 4.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5.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한다. 54번은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번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휠체어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 사진은 이동변기와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55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 끝이 놓이는 지점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55번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지팡이 끝이 놓이는 지점은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는 손은 왼손입니다. 지팡이의 끝 지점은 왼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위치는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놓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다음 56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은 1. 통에 물을 받아서 씻는다. 2. 손과 팔에 있는 장신구를 끼고 씻는다. 3.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4. 손톱을 짧게 깎았으면 손톱 밑은 씻지 않는다. 5. 소독 장갑을 착용하고 나서는 손 씻기를 생략한다. 56번은 감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은 3번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에 물을 받아서 씻지 않고 흐르는 물로 양손을 씻습니다. 2번 손과 팔에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고 씻습니다. 4번 손톱을 짧게 깎았어도 손가락을 반대쪽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이 씻습니다. 5번 소독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는 1. 이동변기, 2. 간이변기, 3. 안전손잡이, 4. 휴대용 경사로, 5. 자세 변환용 쿠션. 57번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는 3번 안전손잡이입니다. 안전손잡이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대상자 가정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을 위하여 계단을 이용한다. 2. 탈착이 쉬운 헐렁한 신발을 신게 한다. 3. 걸릴 염려가 있는 욕조 손잡이를 철거한다. 4.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한다. 5. 취침 중에는 화장실 가기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린다. 58번은 가정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4번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운동을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번 탈착이 쉬운 헐렁한 신발을 신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발은 발에 꼭 맞는 것을 신게 합니다. 3번 욕조 손잡이는 설치를 합니다. 5번 취침 중에는 침대 난간을 올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은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되고 행동적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요인이 됩니다. 59번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습관과 화재 시 대피 방법이 옳은 것은 1.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2.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한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한다. 5. 비상용 성냥과 라이트는 노인과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둔다. 59번은 화재 예방을 위한 습관과 화재 시 대피 방법은 3번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을 닫습니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4번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비상용 성냥과 라이트는 노인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대상자의 식욕을 돋우기 위한 조리 방법 설명이 옳은 것은 1. 생선을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2. 찜은 처음에는 약한 불로 가열해서 센 불로 가열한다. 3. 볶기는 수용성 성분 용출이 적으나 비타민 파괴가 많다. 4. 튀기기는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고 영양소 파괴가 많다. 5.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60번은 식욕을 돋우기 위한 조리 방법은 5번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생선을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2번 찜은 처음에는 센 불로 가열해서 약한 불로 가열합니다. 3번 볶기는 수용성 성분 용출이 적으나 비타민 파괴가 적습니다. 4번 튀기기는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고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61번입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을 사용한다. 2.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사용한다. 3. 시트는 풀을 먹이거나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4. 요는 푹신하여 몸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사용한다. 5. 베개는 습기를 잘 흡수하고 열에 강한 것을 사용한다. 61번은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2번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을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이불을 사용합니다. 3번 시트는 풀을 먹이거나 두꺼운 것을 사용을 피합니다.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4번 요는 푹신하여 몸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5번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것을 사용합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방안 습도는 80% 내외 유지. 2. 계단의 조명은 벽 조명을 설치. 3.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4. 환기는 아침에 한번 20분 동안 창문 열기. 5. 채광은 직사광선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기. 62번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은 3번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안 습도는 40 내지 60% 유지를 합니다. 2번 계단의 조명은 벽보다 천정 조명을 설치하여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설치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10 내지 30분 동안 창문을 열어둡니다. 5번 채광은 직사광선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 초래 우려가 있습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가까이 둔다. 2. 그릇은 사기로 된 제품의 접시를 사용한다. 3.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가 느끼게 한다.
4.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식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내어 놓아 선택해서 먹도록 한다. 63번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은 4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2번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합니다. 3번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확인을 합니다. 5번 식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내어 놓지 않고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난간, 난로 주변은 위험 표시 글자를 써붙인다. 2.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3. 대상자에게 칼, 살충제, 페인트 등은 위험성을 교육한다. 4. 대상자의 방은 1층보다 전망이 좋은 2층 방으로 배치한다. 5. 욕실 세제는 대상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세면대 위에 둔다. 64번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방법은 2번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난간, 난로 주변은 위험 표시 글자가 아닌 붉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입니다. 3번 대상자에게 칼, 살충제, 페인트 등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방은 1층 방으로 배치를 합니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를 합니다. 5번 욕실 세제는 대상자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할 때 적절한 대처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화장실을 찾아다니며 화장지를 모아서 풀었다 꼬았다를 반복한다. 1. 이런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따져 물어본다. 3. 그만두도록 손을 잡아 제지하고 화장지를 버린다. 4. 이렇게 계속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5.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바꾸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65번은 치매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할 때 대처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화장실을 찾아다니며 화장지를 모아서 풀었다 꼬았다를 반복한다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5번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바꾸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가 맞습니다. 주의를 환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문 1번 이런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답을 해주는 것보다 안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따져 물어보는 것은 질문이나 답을 주기보다 다독이며 안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 그만두도록 손을 잡아 제지하고 화장지를 버리는 것은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4번 이렇게 계속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도와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는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라며 냉장고에 붙이는 아이스크림 모양의 자석식 병따개를 빨고 다니고 있다. 1. 큰 소리로 위협해서 빼앗는다. 2. 좋아하는 간식을 보여주며 바꿔 먹자고 한다. 3.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보이세요? 라며 물어본다. 4. 만나면 계속 잡수세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5. 이건 딱딱하기 때문에 치아에 해롭다고 이해시킨다.
66번은 다음과 같은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라며 냉장고에 붙이는 아이스크림 모양의 자석식 병따개를 빨고 다니고 있다는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이 행동은 침해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으로서 2번 좋아하는 간식을 보여주며 바꾸어 먹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67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배회하고 있을 때 적절한 대처는 1. 변이가 있는지 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시청을 유도한다. 3.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기분 전환을 해준다. 4.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배회를 멈추도록 강제한다. 5. 배회 장소의 조명을 꺼버려 밤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67번은 침해 대상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배회하고 있을 때 적절한 대처는 1번 변이가 있는지 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가 적절합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시청을 유도하는 것은 소음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3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기분 전환을 해주는 것은 창문을 여는 것은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4번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배회를 멈추도록 강제하는 것은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5번 배회 장소의 조명을 꺼버려 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고려할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6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침해 대상자가 의심 증상으로 딸이 지난 추석에 사준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라며 소리를 지른다. 1. 지금 경찰에 신고하러 가자고 한다. 2. 지갑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물어본다. 3. 누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4.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같은 것을 사오게 한다. 5. 지갑을 다시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 68번은 다음과 같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침해 대상자가 의심 증상으로 딸이 지난 추석에 사준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침해 상황의 의심, 망상, 환각의 문제 행동으로서 5번 지갑을 다시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 이해가 어려워지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 못하고 이런 상황 이해가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가 아닙니다. 69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침해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1. 지쳐서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둔다. 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따져 물어본다. 4. 다른 설명을 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즉시 멈추게 조처를 한다. 69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침해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적절한 대처는 4번 다른 설명을 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한다입니다. 1번 지쳐서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두기보다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2번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합니다. 3번 왜 이렇게 하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구속을 피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7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의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제가 방문 요양에서 치매 어르신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불안해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돌아가신 할머니만 찾고 있다. 1.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2. 잠들 수 있도록 실내의 모든 조명을 꺼준다. 3. 텔레비전을 끄고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4. 낮 시간 동안 운동이나 소일거리를 주어 움직이게 한다. 5. 커튼을 올려 밖을 보게 하여 밤이 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70번은 다음과 같은 제가 방문 요양에서 치매 어르신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불안해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돌아가신 할머니만 찾고 있는 증상의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대처는 석양증후군의 문제 행동으로 4번 낮 시간 동안 운동이나 소일거리를 주어 움직이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혼자서 있게 하지 말고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활동하게 합니다. 2번 잠들 수 있도록 실내의 모든 조명을 꺼주기보다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번 텔레비전을 끄지 말고 켜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커튼을 올려 밖을 보게 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기 노출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큰 소리를 쳐서 못하게 제지한다. 2. 창피를 주어 더 이상 못하게 한다. 3.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4. 상하의가 하나로 된 옷을 입혀 못 벗게 한다. 5. 함께한 다른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71번은 치매 대상자가 성기 노출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대처는 3번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의사소통 기본 원칙을 잘 지킨 것은 대상자, 텔레비전에 좋은 경치가 나오니 여행을 가고 싶네. 요양보호사 1. 지금 여행 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2. 언제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3. 그 몸으로 어떻게 여행 가려고 해요? 4. 그 말에 내가 더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5. 좋은 경치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72번은 치매 대상자와 대화 중 대상자 텔레비전에 좋은 경치가 나오니 여행을 가고 싶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의사소통 기본 원칙을 잘 지킨 것은 5번 좋은 경치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가 의사소통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지문 1번 지금 여행 가는 계절이 아닙니다의 답은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부정형보다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2번 언제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는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3번 그 몸으로 어떻게 여행 가려고 해요는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번 그 말에 내가 더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는 의사소통 기본 원칙에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73번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1.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2. 말을 독점하지 않고 순서를 기다린다. 3. 상대방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4. 단어 이외의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5.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73번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3번 상대방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은 대충 미루어 짐작,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 비교하는 것, 미리 대답 준비하는 것,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걸러내는 것, 반박과 논쟁을 준비하는 것, 나의 경험에 맞추는 것, 대화 본질을 피하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좋은 경청 방법입니다. 74번입니다. 다음 대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산책도 안 나가시고 걷기가 싫으세요. 오늘 저와 같이 산책 나가요. 대상자: 귀찮아, 걷기가 싫어. 요양보호사: 1. 그러면 푹 쉬세요. 2. 다음에 날 좋을 때 갈게요. 3.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보네요. 4. 그래요, 오늘 저도 할 일이 많아요. 5. 걷기를 안 하시니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74번은 다음 대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산책도 안 나가시고 걷기가 싫으세요. 오늘 저와 같이 산책 나가요. 대상자: 귀찮아, 걷기가 싫어.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은 5번 걷기를 안 하시니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요가 나 전달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화할 때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이해가 된 경우 예, 아니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노인성 난청 대상자. 4.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5.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 75번은 다음과 같은 대화할 때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이해가 된 경우 예, 아니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언어장애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정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 시간, 장소, 달력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3.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4. 말을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확인한다. 5. 실물,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76번은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3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정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대화할 때이고 2번 시간, 장소, 달력 등을 자주 인식시키는 것은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할 때입니다. 4번 말을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확인하는 것은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할 때이고 5번 실물,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할 때입니다. 77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대상자가 의자 위에 올라가 높은 선반에 물건을 내리려다 쓰러져 골절되어 출혈이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1. 튀어나온 뼈는 눌러 넣어준다. 2. 대상자를 움직여 의자에 앉게 한다. 3.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준다. 4. 상처 부위에 비닐 등을 대고 온찜질을 해준다. 5.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병원에 가서 제거하게 한다. 77번은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대상자가 의자 위에 올라가 높은 선반에 물건을 내리려다 쓰러져 골절되어 출혈이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3번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를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해줍니다. 5번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붓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78번입니다. 그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은? 그림을 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8번은 그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은? 4번 가슴 압박입니다. 오른쪽 박스와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79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 압박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슴 압박 위치는 흉골 하단 칼돌기를 압박한다. 2. 가슴 압박은 교육받은 경험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 3. 매번 가슴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압박 시행자는 대상자 복부 위에 걸터 앉아 시행한다. 5. 매번 가슴 압박 직후 이완계에는 가슴에서 손바닥을 뗀다. 79번은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 압박 설명은? 3번 매번 가슴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슴 압박 위치는 흉골 하단 칼돌기는 압박하지 않습니다. 2번 가슴 압박은 교육받은 경험이 없거나 일반인 구조자도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합니다. 4번 압박 시행자는 대상자의 측면에서 시행합니다. 5번 매번 가슴 압박한 직후 이완계에는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래 그림은 칼돌기의 위치와 가슴 압박 자세입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인 8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 중 일반적 4단계에 들지 않는 것은? 1. 전원을 켠다. 2. 패드를 붙인다. 3.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한다. 5.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다. 80번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 중 일반적 4단계에 들지 않는 것은? 4번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한다입니다. 오른쪽 박스에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는 1. 전원을 켠다. 2. 패드를 붙인다. 3.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 일반적 4단계입니다. 이상으로 6회차 핵심 모의고사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림문제, 요점 정리와 함께 모의고사 풀기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